특히나 이제 안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일본 관련된 기사들인데 정상회담이 16일이니까 내일 모레요. 이제 가야 돼. 예? 근데 일단 이전 비서관 그만둔 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더라고. 네. 일본 애들이 아직 손님은 불러놓지도 안 해놓고 벌써부터 강제 동원 없었다. 우리가 피해자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수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는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관계에 있어서 강제 동원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는 점을 먼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지난 9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냐는 일본의 한 의원의 질문에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에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이요, 정확하게 지난달 초에 상케이 신문 사설이었어요. 상케이 신문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의 정말 조선일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게 뭐냐면 정부가 얘기하기 전에 상케이 신문이 먼저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상케이 신문 얘기를 그대로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케이 신문에서 하는 얘기는 곧 일본 정부의 얘기다라고, 마치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하고 중국 정부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상케이 신문과 일본 정부가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상케이 신문 사설이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왜 기억이 나냐면은 YTN 출연 섭외를 받았는데 이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상케이 신문의 사설이 이런 내용으로 나왔다. 이거 아마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이렇게 잡아가는 걸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한일 간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을 했던 일본 유신의 그 미키게 의원은 징용공 문제는 이게 일단 국제법 위반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징용공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와갖고 일한 것 자체를, 그러니까 타국에 있는 국민들을 함부로 끌어와서 강제 노역시키는 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 맞기 때문에 이건 피할 방법이 없는 거야. 따라서 이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있었다.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뭐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치면 국제법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건너온 과정에서 이게 강제성이 있었다 그러면 이 국제법 위반은 못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가지고 그때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배상을 한다고 치더라도 일단 외국에 있는 남의 나라 국민을 억지로 끌어온 것 자체는 분명한 국제법 위반을 일본도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강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강제가 아니려면 어떻게 되나? 자발적으로 왔든가 또는 일본 정부가 이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이 징용공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한 바가 없다라는 게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실제로 강제 징용에 대한 내용들을 그 당시에 일본에서 여기 나와 있던 총독부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었고 그 명단을 직접 관리한 명단들이 있습니다. 사료가. 문서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그 당시 문서가. 정부가 직접 이걸 했었고 그 당시에 누가 위안부를 했었고 누가 징용공을 했는가 다 부서도 달라. 하나는 군에서 한 거고 하나는 군수정부니까 그 당시 통합 내각이었으니까 거기서 직접 관리를 했던 정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배상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국제법을 위반한 거야. 근데 그거 자체를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풀어달라는 거야. 사람한테 배상하는 게 아니라 국제법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을 납치해 온 거에 대해서도 윤석열아 네가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해다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케이 신문이 뭐라고 그 당시까지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한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을 협박하고 괴롭힌다.
우리가 오히려 피해자다. 한국에 의해서 우리는 무고를 당했다. 지난 수십 진짜. 년간 협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한국의 피해자다. 무고죄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되는 국가다. 그렇죠.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배상을 받아야 된다. 그게 예, 일본의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내나? 그 그거- 돈을 일본한테 다시 줘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일본이- 뺏어갈 것 같은데? 일본이 그거? 안 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니까 뭐 우리나라 기업이 뭘 한 건가? 도대체 이거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김대중 오부치 그 선언이라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강제 동원 문제 그 해법에 대한 내용 그 일종의 이제 양국 간의 사실 공식적인 최초의 사과라고 받아들여지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당시에 일본이 사과를 한 걸로 우리는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관계 개선이 됐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하고 문화개방 정책을 피면서 98년에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거를 이끌어 왔었던 건데, 자, 이걸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 취지의 발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윤석열 자체도, 대통령실 자체에서도. 근데 문제는 이와 관련된, 김대중에 대한 해시태그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우리나라 오부치 네. 선언인데, 네. 김대중을 빼버린 거야. 뺐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해야 될 걸 오부치 정신이라고 해시태그를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어제 이제 보도자료 한 편과 짧은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 지난 7일 경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 영상에는 해시태그가 여러 붙어 있는데 저 밑에 보시면 오부치 정신이라고 보이시죠? 김대중 어디 갔어? 김대중을 뺀 거죠. 그러니까 주식기는 의붓아들이 맞았어. 일본 놈이었던 거야. 그렇지. 야, 씨. 아니 이거를 김대중 빼면 어떡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김대중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진짜.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게 맞다니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일본에 가갖고 이제 일본에 가갖고 한국에서 못할 얘기들 언론에서 많이 발표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납치당해갖고 또 그 바다에 수장들병 한 걸 살아 돌아오기도 했고, 그 과정 중에 일본 경시청이나 미국 CIA가 도움을 줬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일본에 있는 의원들하고 관계들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방향 안에 니들이 사과만 한다고 치면, 그때도 국민들 반론 많았거든요. 진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인해갖고, 앞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을 내보자라는 차원에서, 협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사실상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2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걸 다 엎어버리고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 일본은 아무것도 없다. 뭐 아무 잘못도 없다라는 부분을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100%다, 네, 맞습니다라고 받아주려고 지금 간다는 거죠.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일본의 사죄입니다. 사죄. 일본의 사죄가 있고 나서 한일 관계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지. 지금은 아무런 사죄도 안 하고, 심지어 외무상이 자기 강제동원 없었고, 그리고 거기 의원이 우리가 피해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차원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은 한국한테 떳떳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같은 이 시기에 지난주에 일본 자국 내에다가 중국 강제동원 노동자를 위령하는 이 비를 제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따위로 하면서 중국 노동자들한테는 미안하다 그러고 비를 제막해줬다고 일본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중국은 힘이 세니까.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에게 계속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니네가 사과를 해야지라고 요구를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민주정부 이외에는 다 얘네들하고 굽신굽신 하니까 우스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굽신굽신을 해도 이렇게 그 인사만 하라고 그랬는데 큰절을 하는. 알아서 무릎 꿇고. 알아서 무릎 꿇고, 아이, 가랭이 좀 벌려주세요. 기어 들어가려는데 좁잖아요. 이러고 있는 놈은 얘네들도 부담스러운 거야.
야, 이렇게 너 급하게 하면 우리도 짜고 치는 것처럼 오해받는다니까? 일본의 우익들이 더 싫어해요. 윤석열 그거 좀 걱정하잖아. 세련되게 못해? 대가리가 나쁘니까 그 촌스럽게 다 티나게 하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걸로 야단 맞고 있는 거잖아.